네,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추석 연휴를 끝나고 나서 저희는 지금 개장 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볼지 핵심들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금리 인하가 또 50bp나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달러와도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오늘장 봐야 될 투자 포인트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투자자들 투심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투자 인사이트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 이상을 말씀드렸고 두세 가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것 같고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준에서 FOMC 결과 50bp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인사이트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25bp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50bp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이 시장도 분봉상에는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약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연설회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 통제가 되고 있고 우리 이제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순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 초와 9월 초에 보여줬던 하락이 이미 나오면서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조금만 더 지켜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우상향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뉴욕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방을 지지하려는 위력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분들 시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가 이거예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이 NK 트레이드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기정사실화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50bp를 기준금리가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내일 일본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발표가 돼 있는데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금리가 선반영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장기채, 채권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엔화 달러 이제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엔을 한 번에 크게 이탈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지수가 50bp 인하되면서 천천히 하락 반전됐기 때문에 엔화도 140엔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량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크게 이탈하기보다는 천천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럴 땐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뿐 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기준금리 우리 동결하겠습니다. 이게 베스트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매 물량이 급격하게 안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에서도 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이 사실 이 페드 워치에서도 6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25bp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60%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50bp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나의 틀렸을 때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단기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내일 일본과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장 시장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금리 측면에서는 오늘 미국도 봐야 되고 내일도 일본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장 수급 전망까지 내다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밸류업 지수와 관련 있는 금융, 자동차, 통신, 지주사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밸류업이라는 것이 시장 흔들릴 때 확실히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꽤나 또 오랫동안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방어주로서의 그런 성격의 효과는 얼마나 더 있을까? 이것도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밸류업을 제가 중간중간 자주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닝 인사이트에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하게 이런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말 이 배당 수익에 입각한 투자를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은 11월 중순까지는 기대를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성장주들이나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실적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서도 우리 미란 앵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정말 이 국내 시장을 통틀어서 실적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그 실적 향상이 금융주랑 자동차,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이 시장 전체는 실적이 개선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약 30에서 40개 정도밖에 실적이 향상되지 못했고 그 30개에서 40개가 대부분 완성차, 금융,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은 증가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3분기 국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향상이 불투명했을 때는 실적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 다음에 그 정책 수혜를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금융과 자동차, 통신, 지주사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미에는 관심 섹터를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올해 이제 9월 말에 이제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겁니다. 밸류업 지수에 이제 한 500개 종목을 통해서 100개에서 150개 종목을 엄선할 건데 그 종목들의 대부분 금융과 자동차, 통신, 지주사가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 섹터들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금융이랑 통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랑 지주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일단 금융은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예대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적 향상에 대한 그것만 제가 투자 인사이트를 맞췄다고 한다면 제가 은행주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PBR이 여전히 0.8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지수 편입 기준을 보면은 PBR이 1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창업주들이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공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 금융주들은 이 PBR을 1을 넘기기 위해서 조금 더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도 PBR이 약 1.1에서 1.2 정도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5에서 6%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도 현대차랑 기아 이 정도만 검색을 해보셔도 꾸준하게 실적 어떤 수출 동향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미국 판로나 인도 판로 이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주사 중에서도 PBR이 1이 안 되면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해야 하는 그룹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로는 우리금융지주랑 기아,
SK텔레콤, 삼성물산을 준비했는데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은 기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삼성물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매매를 잘 못합니다. 저는 손절을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을 챙겨주고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우리금융주주랑 SK텔레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친절하게 금융, 완성차, 통신, 지주사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서 어떠한 종목들을 순서대로 사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안 좋고 SK하이닉스는 바닥만 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추석 전에도 반도체 점검을 한번 해주셨는데 추석 이후에도 2탄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약간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 보면 될까요? 네, 저번 주 이 시간에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리를 떠나고 나서 목요일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 목요일 정규장이 나왔죠.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젠슨항 CEO의 이 발언, 이거 말고는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야 된다. 이런 주식 격언이 있는데 이런 주식 격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반도체 저점을 다진 것은 작년 11월이죠. 올해 1월부터 9월 이제 8월까지 반도체 코스피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수는 20조입니다. 근데 9월 13일, 7월부터 9월 13일까지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도는 9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11조가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성장성도 의심을 하진 않고 있지만 이 매크로 변수는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이 NK트레이드가 촉발이 됐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권사 11곳 중에서 9곳이 목표가를 내리는 리포트를 계속 쓰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현지 시간 15일에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왔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런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지만 아직 납품 없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HBM의 대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1분기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퍼포먼스는 못 내놓지만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갔는데 실적은 더 올라가면 퍼가 얼마가 되고 있죠? 지금도 12개월 선행퍼가 4.6인데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잘났을 때는 퍼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저번 주에도 삼성전자에 중심적으로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제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과연 엔비디아는 이 삼성전자에다 수주를 언제 줄까? 아무도 알 수 없죠. 언제 줄지. 근데 기관들은 수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번 주 목요일에 양봉 나왔고 저번 주 금요일에 음봉 나왔는데 9월 11일에 기록했던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고 이걸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의 관심주는 언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걱정을 해야 되냐,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번 주 목요일에는 수급을 봤을 때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보여줄 거랑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것은 보여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이 저번 주 목요일에 의해서 금요일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저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섹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6만 달러 살짝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저는 오리기술 투자를 보려고 합니다. 창투 기업이고 이 비트코인 걸렸을 때 가장 큰 변동성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죠. 분명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음봉을 기록을 했지만 이 비트코인 시세를 봤을 때는 9거래를 넘게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주 초반까지는 순 유출이 지속이 되었지만 이 추석을 앞두고 저번 주 초반부터는 ETF 현물에 자금이 순 유입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에는 2억 달러 이상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봤을 때 9월 6일에 5만 3천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9거래일가량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양봉이었으면 좋겠을 텐데 음봉도 분명 있습니다. 이틀 정도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서 바닥에서 우상 기조 보인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까지도 양봉이었고 오늘은 뉴욕 시장이 밀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우리가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 기억이 나시나요? 딥페이크랑 STO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성장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뉴욕 시장도 약세를 보였고 내일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성장주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해요. 오늘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을 때는 어떤 시장의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섹터가 강세를 보일 텐데 그 섹터 중 하나는 비트코인과 STO가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리기술 투자가 저번 주 목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양봉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로 공략한 다음에 오늘 내일 중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손요로 팀장의 관심주 3가지가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업 지수 쪽에서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 성장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 약화됐을 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금융지주 기아, SK텔레콤,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점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관점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코인 쪽에서 금리 인하 효과와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 매매 전략에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STO도 괜찮다라는 내용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